입을 찢어버려야 하나. 뭐? 환영해.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 2가 공개됐는데요. 엄청난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내가 니를 상대할 고데기를 다시 찾을 거니까. 파트 1 자체가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다 보니까요. 이 파트 2는 시작하기 전부터 티저 영상만 공개가 돼도 만호초 수준으로 분석을 하곤 했었거든요. 특히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학폭 사례는 실제로 배경이 된 사건의 적나라한 현실 고증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들의 연기가요, 실제 일진 같다거나 소름 돋게 현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쩌면은 드라마보다 더 잔혹했을 학폭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중심에서 수많은 학폭 피해자 문동은을 만들어낸 이 가해자들은 도대체 왜 탄생하게 된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이 단순하게 사춘기 청소년들의 탈선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게 아닌가. 오늘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그 스타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뜻밖의 과거사가 밝혀져서 논란이 되기도 하거든요. 바로 일진이었다라는 폭로전이 이어지는 건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일진입니다. 보통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센 바람처럼 또 성남 파도와 같은 감정의 폭풍을 겪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뭐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겪었고, 보통 다 그렇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자신의 위력을 가시하면서 보통 좀 비행이라고 불리는 이런 탈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청소년들을 통칭해서 보통 일진이라고 칭하고는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일진이라는 표현이 군사들의 한 무리를 뜻하는 단어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 싸움을 잘하는 집단을 뜻하는 말로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일진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일진회라고 하는 조직의 형태로 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학교폭력 조직은 이게 성인 폭력 조직에 버금갈 만큼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집단 괴롭힘으로 이 학생들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실제로 경찰에 적발돼가지고 언론에 등장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이 일진회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기도 했다니까,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어린 조폭 집단 같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 경찰들은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일진회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양아치라든지 깡패, 논다라고 하는 이 청소년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일진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섞여서 쓰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일진의 소속의 학생이 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 일진이라는 말은 당시 중고등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만화에서 따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한국이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만화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학원폭력물이 엄청 유행했습니다. 한국 짱! 모르세요? 짱, 럭키짱 모르신다고요? 럭키짱. 아무튼 이런 학원폭력물이 되게 많아서 슬램덩크도 원래는 학원폭력물로 허락을 해줬는데 작가가 그거 포기를 못하고 농구만 너무 그리고 싶어서. 정대만이 거기서 일진으로 나오거든요. 강백호도 일진 무리고 일진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에 정대만이 감독님 앞에서 울면서 이빨 빠진 채로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요, 이게 히트를 치면서 지금의 슬램덩크가 있었을 만큼 이때 당시에는 학원 폭력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사실 이제 학생 깡패 아니면 이제 폭력 서클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 이름들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청소년들의 비행은 단순하게 음주나 흡연, 무단결석 뭐 이런 정도의 탈선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이 강력범죄랑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라는 이 끔찍한 시기를 겪고 난 직후에도, 그 시절에도 학교 폭력에 대한 흉폭함을 다루는 기사가 계속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불량 학생 무리들이 교내에서 뭐 술, 담배 하는 거는 기본이고 매일같이 동급생을 협박하고 이 공갈 구타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심기를 거스르는 학생에게 돌뿐만이 아니라 이 단도, 이 칼이죠, 칼을 들고 덤벼들기도 하고, 옛날에 이게 넉마라고 아세요? 넉마? 고물이랑 이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주우시는 분들을 넉마주의라고, 이 넉마를 줍는 이 갈고리, 요걸 가지고 구타를 해가지고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까지 있었던 거죠. 요게 이제 60, 70년대로 넘어가도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거든요. 비슷한 취미나 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이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에 만들어져요.
지금으로 치면은 동호회 같은 이 모임의 어떤 목적 자체는 건전하고 교육적인 모임들을 원래 결성하려고 했었던 거지만 이 중에는 꼭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학교 안팎으로 탈선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모임도 만들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가담했었던 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고요. 이 비슷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뭐 깡패들이었겠죠. 이 깡패들이랑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집단 패싸움이라든지 금품갈취하고 폭행치사 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80년대가 되면은 변화가 되는데요.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폭력 조직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변화되거든요. 밖에서 범죄와 전쟁을 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좀 교화한다는 의미로 정화 추진이라는 거를 구성해서 이 불량 서클을 추방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른바 학원 정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학원 정화 운동이 생각처럼 제대로 선도되지는 않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당시에 유명 학교 폭력 서클들만 해도요, 고인돌파라든지 십자성파라든지 123파, 백골파, TNT파 한 30개 정도의 서클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 폭력 조직 못지않게 강력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조직들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광화문 버스 정류장에서 10명의 고등학생들이 칼이랑 강목을 휘두르면서 서로 집단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가련동에서는 폭력 서클끼리 싸우다가 이 유리 조각으로 상대방을 찔러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만 보더라도 사실 이걸 치기 어린 학생 시절의 낭만으로 미화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학생들 간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미화해서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강력 범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5명의 중학생이 길에서 마주친 또래 학생을 갑자기 빈병으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가지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가해 학생들을 붙잡아가지고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피해 학생이 입고 있던 이 노스페이스가 갖고 싶었다라는 거였습니다. 한때 10대들 사이에서요, 아웃도어 브랜드 이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가 제2의 교복으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게 저도 못 샀는데 비싸가지고 당시에 점퍼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의미로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이 생겼던 브랜드거든요. 이게 색깔별로, 이 제품 모델별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 사이에서 노스페이스 계급도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25만 원 정도 선부터 한 70만 원 상품대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데, 낮은 가격의 상품을 쓰는 애들은 찌질이, 비싼 상품을 쓰는 애들은 이 대장, 어떤 가격대의 상품을 입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차등을 스스로 매겼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 패션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교내에서 혹은 동네에서 이목을 가장 많이 받는 일진들이기 때문에 일진룩, 일진 패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길이가 짧은 것이 유행할 때는 보통 보면은 무릎 위로 한 20cm 이상 올라오는 초미니 스커트 스타일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때도 그랬는데 바지 폭이 넓은 나팔 바지, 위에서부터 쫙 달라붙는 이 스키니핏 스타일, 이제 거기에다가 깻잎머리, 샤기컷, 울프컷,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에 도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요즘에는 웬만한 성인들도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명품 브랜드들도 쉽게 갖고 다녀요. 특히 겉으로 봤을 때 브랜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로고 플레이 제품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청소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일진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학교 안에 존재하는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위세를 드러냈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고가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위세 경쟁을 하고 있다고. 최근 10대들의 명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명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요, 럭셔리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 연령대 중 10대의 구매 건수 증가율이 67%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대 소비자들에게 이 유행 아이템이 되는 브랜드들은 이런 매출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영국에서 비행 청소년 집단을 차부족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제 이 차부족들이 자기들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면서 버버리사의 체크 무늬가 들어간 야구 모자를 쓰는 거였어요.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잖아요. 당연히 이게 비싸다 보니까 사실 거의 다 짝퉁을 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버버리 입장에서는 그게 짝퉁이건 진짜건 상관없이 버버리가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버버리가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제품을 일진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이미지가 고착화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게 그냥 그 제품 자체를 생산을 중단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진들이 자기 브랜드를 입는 게 뭐 판매에는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뭐 패션 업계가 두려워할 정도로 일진의 영향력이 커진 걸까? 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온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일진들은 과거처럼 싸움만 잘하고 교실에서 잘 섞이지 않는 비주류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진은 학교의 질서를 장악하고 있고 그 결과 학교는 하나의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최약체의 대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 연구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일진의 눈밖에 나게 되면 자신도 그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 방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좀 은밀하고 교모한 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2년 6월에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친구가 가족에게 남긴 석장의 자필 메모에 학교 축구 동아리에서 만난 또래 학생으로부터 상습적인 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학생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이 상황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죠. 담임교사분도 수차례 면담을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학폭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고 경찰에 밝혔고요. 그나마 이 친한 친구들이랑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있는데 그걸 보면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한테는 털어놨는데요. 친구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제 피해 학생이 체념한 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다. 모두가 그 녀석 편이다. 하나일 무리진 이 단어 뜻만 그대로 풀어서 생각하면요. 이 일진이라는 말 자체가 무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단순히 힘이 세거나 집안 배경이 좋거나 또래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일진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에게 신체적 혹은 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나 무리, 자신들을 일진이라고 칭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당당한 이름을 스스로가 붙인 셈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점점 더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의 현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바뀌어 나갈 수 있을지 어른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산무 학교로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왕따, 일진, 핸드폰, 담배 없는 학교. 입장하면서 선생님이랑 선도부를 향해 확 이렇게 왜 비웃으시죠? 저희 기숙사 학교라 6시 단체 기상 삥 하면 다 같이 일어나요. 다 같이 운동장으로 다 뛰어가죠. 타타타타타타. 자 그럼 나란히 운동장 3바퀴 돌고 전방을 향해 나는 할 수 있다 3번. 나는 할 수 있다. 다 같이 식사하고 면하고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11시까지 다 같이 딱 규율화된 학교다 보니까 일진이 자라날 틈이 없었어요. 다 같이 삭발하고 그렇습니다.